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건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실제 공군 전투부대에 배치됩니다. 미국도 못 막고 일본도 아직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K방산이 올해 수출 규모만 무려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6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고치 경신입니다. 오늘 저 김도윤 박사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 굴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딱 이 정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그 클럽에 대한민국이 방금 들어갔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첫 선언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그런데 해냈습니다. KF-21 보라매. 이 이름이 이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2026년 3월 25일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에서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4월 15일 양산 1호기의 첫 비행이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시작됐습니다. 9월부터는 실제 공군 전투부대에 배치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자동차나 선박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마하 1.8, 즉 음속의 1.8배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만들려면 항공역학, 첨단 소재, 레이더 기술, 엔진 기술, 전자전쟁 시스템, 무장 통합 기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기술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전투기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올해 2026년에만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의 전투기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2027년 31대, 2028년 47대로 생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충격적입니다. KF-21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이 확보한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위사업청 발표를 보면 개발 과정에서 1600회의 비행시험이 전부 무사고로 완료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 데이터가 쌓였겠습니까? 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미 총 63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KF-21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다면 스텔스 전투기는 훨씬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반 기술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KF-21이 단순히 국방용 무기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은 수출 상품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수출 상품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재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9.2%나 증가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독일 하나만 봐도 국방비가 올해 170조 원입니다.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84%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무기를 사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연간 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 현재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화약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K방산입니다. 한국은 남부 지역에 생산업체가 집중 배치되어 있고 부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공급망이 안정적이고 빠릅니다. 게다가 가격이 유럽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성능은 동급이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병공격기,
K2 전차. 이 무기들이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K 방산 수출 전망이 377억 달러, 2025년 대비 무려 3.7배가 늘어나는 퀀텀 점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주요 시장은 유럽과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기 군대에 쓸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자국 군대에 공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7월 미국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품 계약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KAI가 216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본입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게 성사된다면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국 군대가 한국 무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김도윤 박사 TV를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K방산의 군기, KF-21 보라매의 실전 배치, 미국 시장 진입 시도,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반도체에 이어 다음 핵심 먹거리 산업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김도윤 박사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이런 중요한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K방산에도 위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유가 조성한 235조 원 규모의 방산 기금인 SAFE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려면 구매 장비의 최소 65% 이상을 유럽 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역외 국가, 즉 한국산 무기는 이 기금을 활용한 구매에서 불리합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2차 추가 수출 협상에서 조건 재협상 압박을 넣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U 보호무역 장벽이 중장기적으로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K방산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답은 현지화입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운영, 유지, 보수, MRO 사업까지 함께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폴란드에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게 그 예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럽 기금 규정도 피할 수 있고 현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수십 년간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이 따라옵니다. 그 돈이 무기 판매 금액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KF-21 수출입니다. 블록1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5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 규모가 57조에서 70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KF-21이 그 시장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상이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프랑스의 라팔보다 훨씬 저렴하고 미국의 F-35에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8위 수출국에서 훨씬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불과 1인당 소득이 몇백 달러에 불과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술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KF-21 보람의 25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1601회의 비행시험,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항공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내부에서 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KF-21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엔진입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 GE의 F414 엔진입니다.
기체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엔진은 아직 미국 것입니다. 엔진 독립이 K방산 최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KF-21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 사업을 이미 신설했습니다.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엔진 독립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극복된다면 그때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완성됩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실전 경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해외 수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F-16이 세계 수십 개 나라에 팔린 건 성능만이 아니라 수십 개의 전쟁에서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KF-21이 그 검증을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 하나가 UN 평화유지군 작전이나 동맹국과의 합동훈련 참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K방산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흐름은 거대합니다. 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대 수주 규모 23조 3천억 원, 현대로템 23조 2천억 원, 한국항공우주 6조 5천억 원, LIG 넥스원 3조 6천억 원. 이게 한 해 수주 예상치입니다. 방산 수출의 특성상 한 번 계약이 성사되면 이후 수십 년간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이 따라옵니다. 지금 수주되는 것들이 앞으로 20년, 30년의 먹거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가 올해 9월 실전 배치됩니다. 25년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K방산은 올해 역대 최고치인 56조 6천억 원 수출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입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엔진 독립과 실전 경험이라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에서 세계를 바꿨던 것처럼 방산에서도 세계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주식이나 투자 정보만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경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방산과 경제에 관심 있는 분, 한국의 기술력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 모두 김도윤 박사TV를 구독해 두시면 이런 중요한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김도윤 박사였습니다.